사람은 움직임 속에서 살아간다고 여긴다. 걷고,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움직임이라 믿는다. 그러나 과연 움직임만이 삶의 전부일까? 물이 흐르는 것만 보고 물의 본성을 안다 할 수 있을까? 바람이 부는 것만 보고 공기의 실체를 깨닫는다 할 수 있을까? 어느 가을,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었다. 오랜 시간 바쁘게 움직이던 발을 멈추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춤은 정지가 아니었다. 멈춤은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었다.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마침내 땅에 닿는 그 순간, 나무잎은 가장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씨앗이 품어지고, 흙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었다. 소멸이 아니라 준비였다. 이 글은 그 멈춤에 대한 탐구이다. 멈추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고요해졌을 때 들리는 소리들, 정지했을 때 열리는 길에 대한 기록이다. 서두르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만 관찰하고 사유하며 걸어간 한 사람의 내면 여정이다. 물이 고이면 거울이 된다. 마음이 멈추면 세계가 비친다. 이것이 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달려왔다. 무엇을 향해 달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만은 확고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지어 늘어섰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일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하루였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문득 물었다. 내가 이토록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일을 해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런 이유들은 겉으로 드러난 형태일 뿐, 진짜 뿌리는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멈추면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질 것 같았다. 움직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손이 가만히 있지 못했다.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종이를 뒤적이고, 펜을 굴렸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의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리고 물었다. 멈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창밖을 보았다. 마당에 나무가 보였다. 바람이 불 때 나무까지는 흔들렸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나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무는 움직이지만 떠나지 않았다. 흔들리지만 뿌리는 그대로였다. 그는 생각했다. 나무는 언제 멈추어 있는가? 바람이 없을 때 아니다. 바람이 없을 때도 나무는 자라고 있었다. 뿌리는 땅속으로 뻗어가고 수액은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잎은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들고 있었다. 나무의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내면의 움직임이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움직임만을 움직임이라 여긴다. 걷는 것, 말하는 것, 손을 움직이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틀 때 그것은 멈춤 속의 움직임이다.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될 준비를 할 때 그것은 고요 속의 변화이다. 그는 자신의 호흡을 관찰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찰나의 멈춤이 있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그 짧은 정지. 그 순간 몸은 가장 고요했지만 동시에 다음 호흡을 준비하고 있었다. 멈춤은 다음 움직임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혼잣말했다. 내 삶에서 멈춤이란 무엇인가? 그날 오후 그는 산책을 나갔다. 평소처럼 빠르게 걷지 않았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는 감각을 느끼며 걸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단단함, 돌멩이의 울퉁불퉁함, 풀잎의 부드러움. 그동안 그는 목적지만 생각하며 걸었지 걷는 과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길가에 작은 개울이 있었다.
물은 쉬지 않고 흘렀다. 하지만 돌 뒤에 고인 무릉덩이는 고요했다. 흐르는 물은 투명했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고인 물은 정지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늘이 비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무릉덩이를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물결이 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이 물에 파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움직임을 멈추고 기다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결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오랜만에 본 자신의 얼굴이었다. 거울을 보며 외모를 확인하는 것과는 달랐다. 물에 비친 얼굴은 장식이 없었다. 표정을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모든 것이 물속에 함께 담겨 있었다. 멈추면 그는 생각했다. 비로소 보이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이미 여기였고 가야 할 길은 이미 발밑에 있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었다. 멈춤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멈추기로 결심했다. 아직 무엇이 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달라져야 한다는 조급함도 내려놓기로 했다. 물이 고요해지는 것을 기다리듯 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다. 첫 번째 씨앗이 심어졌다. 멈추기로 결심한 다음 날, 그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있기로 했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 그는 방석 위에 앉아 눈을 감았다. 고요를 느끼려 했다. 그러나 고요는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오늘 할 일은 무엇인가? 어제 미루었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저번에 한 말이 실수였을까?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다.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불러왔고, 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으로 번졌다. 그는 눈을 떴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 멈추어 있는데, 마음은 전혀 멈추지 않았다. 몸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소란했다. 마치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지만,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는 것 같았다. 아니, 물고기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방향도 없이 흩어지는 생각들, 갑자기 떠오르는 걱정들, 이유 없이 스치는 불안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시끄러웠던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다. 움직이고, 일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기에 내면의 소음을 들을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멈추자 소음이 들렸다.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자 내부의 혼란이 드러났다. 그는 소음을 없애려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관찰하기로 했다. 이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산만하게 만드는가? 조용히 앉아 생각들을 지켜보았다. 어떤 생각은 과거에서 왔다. 이미 지나간 일들,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일들, 후회와 아쉬움들. 어떤 생각은 미래에서 왔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일어날지도 모를 걱정들, 불확실한 두려움들. 과거와 미래로 뻗어가는 생각들. 그런데 현재는 어디 있는가? 현재에 머무르는 생각은 거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 있는 나. 들어오고 나가는 숨, 몸의 감각. 그런 것들은 생각 속에 없었다. 마음은 언제나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창밖에서 새가 울었다. 그는 새소리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그저 새소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소리의 높낮이가 들렸다. 리듬이 들렸다. 한 번의 울음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있고 다시 울음이 시작되는 간격이 들렸다. 새는 우는 동안 과거를 생각할까? 미래를 걱정할까? 아니다. 새는 지금 이 순간 운다. 어제의 울음을 후회하지 않고 내일의 울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에 온전히 있다.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살아간다. 기억과 상상을 가지고 산다.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만 동시에 현재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다면 멈춤이란 과거와 미래로 흩어진 마음을 현재로 모으는 일이 아닐까? 그는 소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다. 소음 역시 마음의 일부였다. 마음이 소란한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죽은 물은 고요하지만 살아있는 물은 흐르며 소리를 낸다.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지켜보았다. 아, 지금 과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어났구나. 판단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저 알아차렸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생각을 밀어내려 할 때는 생각이 더 강하게 달라붙었는데, 그저 지켜보기만 하자 생각이 스스로 지나갔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은 와서 머물다가 사라졌다. 생각은 내가 아니구나.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이것은 작은 깨달음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슬프다고 여겼고,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불안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생각을 관찰하자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 나는 생각을 보는 자이다. 생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자이다. 그날 그는 하루 종일 이 관찰을 연습했다. 일을 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았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고 가는지. 저녁이 되었을 때 그는 조금 지쳤지만 동시에 평화로웠다. 마음의 소음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소음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다. 파도는 여전히 일었지만 파도 밑의 깊은 바다는 고요했다. 일기에 썼다. 멈춤은 소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멈춤의 연습은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정 시간을 정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10분이 길게 느껴졌다. 몸이 근질거렸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일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고요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요 속에서는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바쁨이라는 소음 뒤에 숨길 수 없었다. 일이라는 핑계로 도망갈 수 없었다. 고요는 모든 것을 드러냈다. 외로움, 불안, 공허함,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막연한 슬픔. 나는 고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은 고요를 피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순이었다. 평화를 갈구하면서 평화를 두려워했다. 멈추고 싶다고 하면서 멈추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왜 그런가? 고요 속에서 만나는 자신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천천히 떠올랐다. 부족함이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느낌,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느낌. 움직일 때는 그 느낌을 잊을 수 있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하면 나는 노력하고 있다고,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멈추면 그 허상이 무너졌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고, 갈 길은 여전히 멀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렸다. 그는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비는 일정한 리듬 없이 떨어졌다. 때로는 굵게, 때로는 가늘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하지만 비는 자신의 불규칙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비는 완벽하게 떨어지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떨어질 뿐이다. 그는 생각했다. 나무는 완벽한 나무가 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자라날 뿐이다. 강물은 완벽한 흐름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이며 그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 그렇다면 나도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것은 아닐까? 이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이었다. 평생 자신을 완성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기에 지금의 자신은 언제나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를 보며 그는 의문을 품었다. 완성이란 무엇인가? 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정 자체가 완성인가? 씨앗은 나무가 되어야 완전한가? 아니다. 씨앗은 씨앗으로서 완전하다. 싹은 싹으로서, 나무는 나무로서 각각의 단계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완성을 미래에 두면 현재는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완성을 과정으로 본다면 매 순간이 완전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도 부족함을 가진 채로 여전히 성장 중인 채로 완전할 수 있다. 비가 그쳤다.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졌고 젖은 땅에서 흙냄새가 올라왔다. 그는 마당에 나가 맨발로 흙을 밟았다.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앉았다. 이번에는 저항이 덜했다. 고요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고요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눈을 감았다. 호흡에 집중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호흡을 의식하려 하니 호흡이 어색해졌다. 억지로 깊게 쉬려 하니 오히려 답답했다. 그래서 그는 호흡을 조절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기로 했다. 호흡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두자. 그러자 호흡이 자연스러워졌다. 몸이 필요한 만큼 들이쉬고 필요한 만큼 내쉬었다.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니 호흡은 저절로 깊어졌고 편안해졌다.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고요해지려고 애쓰면 오히려 긴장했다. 하지만 고요를 허락하고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두니 마음은 자연스럽게 잔잔해졌다. 모든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허락될 때 일어난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깊은 평화를 느꼈다. 완전한 고요는 아니었다. 여전히 생각은 일어났고 감정은 흘렀다. 하지만 그것들과 싸우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두었다. 일기에 썼다. 고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요는 내가 허락할 때 스스로 찾아온다. 마치 새벽이 밤 끝에 저절로 오듯이. 멈춤의 연습이 일상이 되어갈 무렵, 그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번쩍 온 것도 아니었다. 다만 미세한 틈들이 생겼다. 예전에는 감정이 일어나면 즉각 반응했다. 화가 나면 바로 언성을 높였고, 슬프면 바로 눈물을 흘렸고, 불안하면 바로 무언가를 해야 했다. 감정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그 알아차림과 반응 사이에 찰나의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화를 표현할 것인가? 잠시 멈추고 화의 뿌리를 살필 것인가? 이것은 작은 자유였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날카로운 말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방어하거나 맞받아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지켜보았다. 이 뜨거움은 무엇인가? 상처인가? 자존심인가? 두려움인가? 조용히 들여다보니 그 밑에는 상처가 있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화가 일어났다. 화는 표면이고 진짜는 그 밑에 있구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화는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리고 상대의 말 뒤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다. 모든 말과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는 사물들 사이의 공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사물만 보았다. 책상 위의 책, 찻잔, 펜. 하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빈 공간도 보였다. 공간이 있기에 사물이 놓일 수 있었다. 공간이 사물을 받쳐주고 있었다. 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음악을 들을 때 예전에는 음표만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음표 사이에 쉼표도 들렸다. 쉼표가 있기에 음악이 되었다. 쉼 없이 계속되는 소리는 소음일 뿐이었다. 쉼이 있기에 소리가 의미를 갖는다.
멈춤이 있기에 움직임이 방향을 갖는다. 말도 그랬다. 대화할 때 예전에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준비했다. 무엇을 대답할지, 어떻게 반박할지 미리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의 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이 내 안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는 최근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는 즉시 조언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친구의 말이 끝난 후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친구가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그는 조용히 답했다. 당신의 말이 내 안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대답하면 그 울림을 놓칠 것 같습니다. 친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연결이 일어났다. 말로는 닿지 못하는 곳에 침묵이 닿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나무를 볼 때 나무만 보지 않고 나무를 자라게 한 흙, 물, 햇빛, 바람도 보았다. 나무는 혼자 존재하지 않았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나라는 존재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읽은 책들, 겪은 경험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인연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어느 저녁, 그는 밥을 지으며 생각했다. 이 쌀은 누가 길렀을까? 땡볕에서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은 사람, 물을 대고 잡초를 뽑은 사람. 그 사람의 땀과 고됨이 이 밥 한 그릇에 담겨 있다. 물도 마찬가지였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 정수된 물, 수도관을 통해 온 물. 수많은 과정을 거쳐 이 물 한 잔이 내 앞에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보이는 것은 일부일 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 밥을 먹으며 그는 감사를 느꼈다.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였다. 이 한 끼를 위해 애쓴 모든 손길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손길들도 또 다른 손길에 의해 지탱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지탱이 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았다. 내가 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을까?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두운 날에 빛이 되었을까? 보이지 않는 영향들, 인식되지 않는 연결들.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떠받치며 존재하는 일이다. 일기에 썼다. 멈춤은 보이는 건 너머를 보게 한다. 움직임 속에서는 지나쳤던 미세한 것들, 보이지 않는 연결들이 고요 속에서 드러난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멈춤의 연습을 시작한 지 여러 주가 지났지만 무언가 뚜렷한 목표에 도달한 것 같지 않았다. 깨달음이 온 것도 아니고 삶이 완전히 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금 덜 조급해졌고 조금 더 고요해졌을 뿐. 이것으로 충분한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전의 삶에는 명확한 방향이 있었다. 이루어야 할 것, 도달해야 할 곳. 하지만 멈춤의 길에는 명확한 목적지가 없었다.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는 강박도, 무엇을 완성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었다. 그저 지금 여기 있는 것. 이것은 길인가? 아니면 방황인가? 그는 산책을 나갔다. 평소와 다른 길로 갔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으니 길은 점점 희미해졌다. 풀이 무성해지고 돌이 많아지고 길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려워졌다. 그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길을 잃은 것 같았다. 하지만 묘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정해진 길이 없으니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목적지가 없으니 어디든 도착이었다. 길을 잃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 있다. 그는 그대로 걸었다. 뚜렷한 길이 없으니 발이 닿는 대로 걸었다. 나무 사이를 지나고 돌을 밟고 풀을 헤치며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걸음은 계속되었다. 얼마쯤 갔을까? 작은 샘을 발견했다.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차갑고 맑았다. 이 물은 어디서 오는가?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물이었다. 오랜 시간 땅속을 흐르다가 이 바위 틈을 통해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물은 정해진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다. 땅의 틈을 따라, 저항이 적은 곳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이다. 물은 길을 만들지 않는다. 물은 흐르며 길이 된다. 그는 깨달았다. 길은 먼저 있고 그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해진 길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길이 된다. 멈춤도 마찬가지였다. 멈춤을 통해 어디에 도달하려 한 것이 잘못이었다. 멈춤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길이었다. 멈춤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곧 길이었다. 나는 멈춤을 통해 어디론가 가려 했다. 하지만 멈춤은 이미 도착이었다. 그는 샘가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물소리를 들었다. 새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를 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가 충분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신기하게도 길이 보였다. 아주 희미한 흔적이지만 누군가 이전에 지나간 자취가 있었다. 그 자취를 따라가니 알고 있던 길과 만났다. 길은 언제나 있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삶에도 정해진 길은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 도달해야 한다는 길은 없다. 다만 사람들이 만든 길이 있고 관습이 있고 기대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진정한 길은 각자가 걸으며 만드는 것이다. 남이 걸은 길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길은 아니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 멈춤도 하나의 길이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길이라 여기지만 멈추어 서는 것도 길이다. 뒤돌아보는 것도 길이고 한자리에 머무는 것도 길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자세였다. 어디로 가든 그 걸음이 온전하면 그것이 길이었다. 조급하지 않고 현재에 깨어 있으며 매 순간을 의식하며 걷는다면 그것이 바로 도였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확신을 느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라졌다. 길은 이미 발밑에 있었다. 걷고 있는 이 순간이 길이었다. 일기에 썼다. 길을 찾지 말라. 걸어라. 걸음이 곧 길이다. 멈춤도 한 걸음이다. 멈추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발견한 길이다. 시간이 흐르며 멈춤은 더 이상 특별한 시간이 아니게 되었다. 아침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도 멈춤이었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이 멈춤이 될 수 있었다. 차를 마실 때, 잔을 들고 향을 맡고 처음 모금을 음미하는 그 순간. 그것이 멈춤이었다.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멈춤이었다. 말을 할 때,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 그것도 멈춤이었다. 멈춤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다. 1초도 멈춤이 될 수 있고 1시간도 멈춤이 되지 못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멈추느냐가 아니라 멈추었을 때 얼마나 온전히 현재에 있느냐였다. 어느 날 그는 빨래를 널며 깨달았다. 젖은 옷을 하나씩 집어 털고 구김을 펴고 빨랫줄에 거는 과정. 예전에는 그저 해야 할 일, 지루한 집안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옷의 무게를 느꼈다. 물기를 머금은 천의 차가움.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옷자락. 햇빛이 젖은 천을 비추며 반짝이는 모습. 모든 것이 생생했다. 모든 일이 수행이 될 수 있다. 밥을 짓는 것, 청소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이 모든 일상의 행위들이 수행이 될 수 있었다. 조건은 하나였다. 온전히 그 일에 있는 것. 다른 생각 없이 그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날 때 무언가를 얻거나 주려 했다. 대화에는 목적이 있었고 만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친구를 만났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거나 산책하며 침묵했다. 이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침묵이 편안했다. 말이 없어도 소통이 있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다. 어느 날 어린 조카가 찾아왔다. 아이는 그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았다. 그는 아이의 머리 위에 턱을 얹고 함께 그림을 보았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 머리카락의 부드러움, 책장을 넘기는 작은 손. 아이가 물었다. 이게 뭐예요?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었다. 아이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있었다.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탐험하려는 즐거움이 있었다. 이것은 나무란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지. 나무도 자라요? 그렇단다. 너처럼. 아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다. 그는 생각했다. 아이는 멈춤 속에 산다. 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그림책에 푹 빠져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능력을 잃어가는 과정인가? 그렇다면 수행이란 다시 아이처럼 되는 것인가? 계절이 바뀌었다. 나무숲이 물들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는 변화를 느꼈다.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였다.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삶의 질감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삶이 거칠었다. 빠르게 지나가고 겉만 스치고 깊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삶이 촘촘했다. 하나하나가 선명하고 매 순간이 의미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불의 따뜻함을 느끼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첫 호흡의 신선함을 느꼈다. 예전에는 그냥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깨어남 자체를 음미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느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 일을 할 때도 달랐다. 예전에는 일을 빨리 끝내고 다음 일로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하나를 완전히 했다. 서두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그 과정을 즐겼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잘 되었고 마음은 더 편안했다. 빨리 가려 할수록 더디고 천천히 갈수록 빠르다. 이것이 역설이지만 진실이다. 저녁이면 그는 종종 마당에 나가 앉았다.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별이 하나씩 나타나고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아름다웠다. 하지만 아름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순환한다. 낮과 밤, 계절, 삶과 죽음. 변하지만 결국 같고, 같지만 결국 다르다. 그는 자신도 이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다. 태어나 자라고 늙고 죽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였다.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이었다. 멈춤은 나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길 위에 있다. 다만 이제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안다. 헤매지 않는다. 매 순간이 길이고 매 걸음이 도착이다. 일기에 썼다. 멈춤에서 시작해 삶 전체가 멈춤이 되었다.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다. 온전히 현재에 있는 것, 깨어 있는 것, 흐르는 것. 이것이 멈춤이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그가 멈춤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 가을이었고, 이제 다시 가을이 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 보이지 않지만 깊은 변화였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급해질 때가 있었고, 불안할 때가 있었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다르게 대했다. 조급함이 일어나면 알아차렸고, 불안이 오면 관찰했고, 길을 잃으면 그 자체를 길로 받아들였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만 깨어있기를 목표로 한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특별한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지 못했던 것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왔습니까? 행복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평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었기에 오는 평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십시오. 바쁨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추구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멈춤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지. 그 사람은 떠났고, 그는 다시 홀로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멈춤 속에서 그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땅, 하늘, 바람, 나무, 그리고 모든 생명과.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마당에 나가 앉아 석양을 보았다.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았다. 아름다움도 지나갈 것이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았다. 멈춤은 끝이 없다. 평생의 수행이다. 하지만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다.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매 순간 깨어날 수 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는 그 별들을 보았다. 수억 년 전의 빛이 지금 도달한 것이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오는 빛.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평범함 속에 비범이 있다는 것을, 일상 속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멈춤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썼다. 멈추는 순간 길이 드러난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발 밑에 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정약용을 비롯한 선들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